40년간 아이스크림 제왕으로 군림했던 전설적인 브랜드 베스킨라빈스 코리아가 수십 년간의 독주를 끝내고 이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3년 연속 흑자라는 기록을 써내려가던 이 브랜드는 지난 2023년 무려 2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내며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중견기업의 몇 년치 매출과 맞먹는 이 충격적인 손실은 한때 사랑받던 디저트 거인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지던 베스킨라빈스의 흑자 행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번 하락세는 사실상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는 2024년에도 계속되어 고객들이 등을 돌리면서 거의 1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건 2024년 보고서에서 사상 처음으로 베스킨라빈스와 던킨의 개별 매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는 사실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불투명해진 태도가 급격히 악화된 브랜드의 재정 상태를 감추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3년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베스킨라빈스 부문의 매출은 전 회계연도 대비 약 900억 원이나 폭락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장 수는 1,700여 개로 늘어났는데 브랜드의 전체 매출은 오히려 가파르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괴리는 점포당 매출이 심각하게 떨어졌음을 의미하며 한때 충성스러웠던 고객들이 브랜드를 떠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매달 31일이면 매장 밖까지 길게 늘어서던 그 전설적인 줄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북적이던 인도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요즘 매장 직원들은 가족 단위 손님들을 정신없이 맞이하는 대신 썰렁한 매장에서 무료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장 유명한 행사 날조차 매장이 얼마나 탄한지 놀라워하는 소비자들의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비틀거리는 사이 새롭고 공격적인 경쟁자들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부상하며 한국 냉동 디저트 시장의 판도를 영원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선봉에는 2022년만 해도 매장이 5곳에 불과했던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요아정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요아정은 680개가 넘는 매장을 확보하며 불과 몇 년 만에 100배가 넘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재정적 성장도 놀랍습니다. 영업이익은 단 1년 만에 3억 원에서 120억 원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성공 비결은 바로 극강의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고객은 50가지가 넘는 토핑 중에서 선택해 자신만의 디저트 조합을 만들 수 있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수백만 팔로워와 공유하면서 소셜미디어는 요아정 꿀조합 같은 검색어로 도배되었습니다. 이런 유행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을 따라 구매하는 이른바 디토 소비 현상의 일부입니다. 요아정의 폭발적인 성공은 배달 앱 장악력 덕분인데 배고픈 사용자들 사이에서 부동의 검색 순위 1위 디저트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은 긴 줄을 서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나만의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MZ 세대에게 요아정은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편 편의점 업계에서는 라라스윗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을 내세워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024년 라라스윗은 전국 CU 편의점에서 단일 아이스크림 품목 판매 1위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신의 브랜드는 메로나나 월드콘 같은 전설적인 한국 아이스크림들을 제치고 소비자의 취향이 더 건강하고 현대적인 쪽으로 이동했음을 증명했습니다. 3,300원이라는 꽤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라스윗의 누적 판매량은 이미 8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 현상은 현대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웰빙에 부합하는 제품에는 기꺼이 웃돈을 지불한다는 가치 소비 트렌드를 잘 보여줍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라라스윗 구매자의 71% 이상이 20, 30대인데 이는 베스킨라빈스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이 끝났음을 시사합니다. 요아정과 라라스윗 성공의 공통점은 바로 건강에 집중했다는 것인데 이는 베스킨라빈스가 수년간 간과했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죄책감 없이 맛있는 간식을 즐기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달콤함을 원하지만 동시에 설탕 범벅인 기존 아이스크림보다 몸에 훨씬 덜 해로운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안타깝게도 베스킨라빈스는 시장이 웰빙으로 이동하는 동안 기존 레시피를 고집하다가 소비자 행동에 이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레귤러 싱글 한 컵에는 맛에 따라 21에서 29g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아이스크림 딱 한 번 먹는데 각설탕 7개에서 9개를 씹어 먹는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베스킨라빈스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라라 스윗 같은 경쟁자들은 칼로리를 반으로 줄이고 당 함량은 90% 넘게 깎아냈습니다. 대체 당을 사용해 칼로리를 없애면서도 달콤한 맛은 유지한 덕분에 건강을 챙기는 20, 30대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런 건강한 브랜드의 젊은 층 구매 비율이 기존 아이스크림 브랜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정 역시 단백질은 높고 당은 낮은 그릭 요거트를 베이스로 사용하여 건강한 디저트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롯데웰푸드나 빙그레 같은 전통적인 거대 기업들도 2024년 베스트셀러 제품의 제로 슈거 버전을 출시하며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전체 디저트 시장이 건강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베스킨라빈스의 핵심 레시피는 1980년대 이후로 멈춰 있었습니다. 젤라토나 셔벗 라인을 추가하긴 했지만 31가지 맛이라는 그 유명한 슬로건은 건강하고 현대적인 대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건강 트렌드 외에도 베스킨라빈스는 가격 전략과 프리미엄 디저트 이미지의 가치에 대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브랜드는 한국에서 특별한 날, 생일 혹은 로맨틱한 데이트에 어울리는 고급 디저트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고급화 전략을 반영하듯 싱글 레귤러 스쿱 가격은 해마다 꾸준히 올라 역대 최고가인 3,900원을 기록했습니다. 파인트 같은 인기 품목은 이제 10,000원을 훌쩍 넘겼고 화려한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한 번 사는 데만 수만 원이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가는 한국인이 늘면서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이 브랜드의 위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베스킨라빈스는 동네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파는 저가나 중저가 브랜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겐다즈나 벤앤제리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한 수 아래 취급을 받으며 고급 선물이 아닌 평범한 간식거리로 통하죠. 미국에선 흔한 마트 브랜드라는 걸 알게 된 한국 소비자들은 왜 고국에선 호텔급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과연 그 비싼 가격만큼의 가치가 진짜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가가 치솟자 소비자들은 훨씬 깐깐해졌습니다. 건강에 좋거나 아니면 독특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주는 제품을 골라 담기 시작한 거죠. 라라 스윗은 3,300원의 건강함을 챙겨주고 요아정은 비슷한 가격으로 나만의 걸작을 만드는 재미를 주니까요. 반면 베스킨라빈스는 이름값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데 똑똑해진 요즘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엔 역부족입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는 사이 한때 끈끈했던 본사와 전국 가맹점주들 사이의 연대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 417명이 본사를 상대로 돈 문제와 관련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차액 가맹금인데 이건 본사가 점주들에게 재료를 팔 때 몰래 덧붙이는 숨겨진 마진을 말합니다. 점주들은 이 마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물건의 실제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법적 분쟁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PC, 그룹, 산하의 다른 브랜드 점주들까지 합쳐 무려 2,500명 넘게 비슷한 소송에 뛰어들었거든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했고 던킨이 점주들에게 불필요한 물품 강매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재료비뿐만 아니라 가게를 처음 여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광고비와 설비 비용으로만 대략 4억 원이 필요하니까요.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써야 하는데 이러면 시세보다 공사비가 훨씬 더 부풀려지기 일쑤입니다.
한 점주는 단순한 장식용 액자 하나에 500만 원, 기본적인 수입 테이블과 의자에 100만 원을 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10년마다 매장을 의무적으로 리뉴얼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점주들은 매달 125만 원이라는 무거운 빚을 더 떠안게 됩니다. 본사는 월 매출 1억 원도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많은 점주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2022년 기준 평균 월 매출은 5,300만 원 수준을 맴돌았고 운영비를 다 떼고 나면 남는 건 확 줄어들죠. 본사와 파트너 사이의 신뢰가 깨지자 그 여파는 매장의 서비스 품질과 위생 상태로까지 고스란히 번졌습니다. 교육과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피해는 결국 손님들 몫이 되었는데 공장 내부에서는 더 끔찍한 위기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평택에 있는 SPC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0살의 여성 노동자가 근무 도중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조사 결과 기계의 기본적인 안전 잠금 장치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노동자 보호를 묵살해 온 시스템의 민낯이 까발려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공장에서만 37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는데 그중 40%가 비슷한 기계 끼임 사고였습니다. 이번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로 여겨졌고 회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고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후 회사가 보여준 대처는 국민의 슬픔을 폭발적인 분노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지 고작 하루 만에 SPC 그룹은 런던의 파리바게뜨 매장을 새로 열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홍보 문구 어디에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눈앞의 비극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냉혹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더욱 믿기 힘든 건 회사가 유가족에게 장례 답례품이라며 사고가 난 그 공장에서 만든 빵을 상자로 보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뒤집어졌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직원들을 다시 일하게 만든 처사를 두고 인간이 할 짓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대규모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SPC 계열사들을 찾아내 피하자며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습니다. 파리바게뜨, 삼립, 쉐이크형 같은 계열사 목록이 온라인에 쫙 퍼지면서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 참여를 도왔습니다. 불매의 불길은 배달 앱까지 번져 모기업과 관련된 어떤 브랜드에서도 주문하지 않겠다는 리뷰가 줄을 이었습니다. 공분은 국경을 넘어 프랑스까지 닿았고 파리의 노조들이 시위를 열어 노동자를 대하는 회사의 태도를 규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안전 문제로 시작된 일이 순식간에 국제적인 논란으로 커지며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하기 힘들 만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허영인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 그룹의 안전 기준을 뜯어고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쏟아부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시흥 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약속했던 안전 투자가 현장의 노동자들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비극과 거짓말이 반복되자 남은 신뢰마저 바닥났고 소비자들은 회사가 정말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긴 하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신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시장이 상승세를 탈 때도 SPC 삼립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한때 8만 원에 거래되던 주가가 2024년 말에는 4만 8천 원까지 곤두박질치며 그룹의 기업 가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소비자들의 차가운 민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이 한마디로 굳어졌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SPC니까 안 가요. 고객들이 브랜드에 대해 느꼈던 그 애틋한 정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들로 인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인기 배우를 모델로 기용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마케팅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가격을 낮추거나 안전을 강화하는 대신 연예인 모델에 수십억 원을 쓰는 건 위기에 빠진 브랜드로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이죠.
똑똑한 소비자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연예인의 얼굴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확실한 구조적 변화라고요. 2025년 5월은 한국 베스킨라빈스의 창립 40주년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리려 애썼습니다. 이를 기념해 청담동에 거대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최첨단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브랜드의 미래를 화려하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 매장은 인공지능 기술로 개발한 제품과 디지털 혁신을 선보이며 고객 경험을 현대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화려한 기술들은 경영진 최고위층에서 터져나온 새로운 논란들에 금세 묻히고 말았습니다. 2025년 11월 SPC그룹은 허이수 부사장을 사장으로 공식 승진시키며 브랜드의 미래 전략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베스킨라빈스와 던킨 부문의 혁신을 진두지휘하게 되었고, 이는 사실상 경영 일선으로의 화려한 복귀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진 소식은 즉각적인 대중의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2018년 액상 대마 밀수 및 투약 유죄 판결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마약 스캔들 직후 SPC 그룹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해당 임원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깨졌습니다. 그가 슬그머니 임원으로 복귀하자 수많은 소비자는 철저히 배신당하고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2025년 그가 보란듯이 사장 자리에 오른 것은 과거의 사과가 그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동안 회사가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오너 일가가 챙겨간 막대한 배당금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비알코리아는 유독 힘들었던 2023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지분율에 따라 계산해보면 브랜드가 내리막길을 걷는 동안 오너 일가는 총 781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50억 원의 배당금 지급을 재개하는 논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피가 마르고 소비자는 등을 돌리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회사의 최우선 순위는 오직 오너 일가의 지갑을 채우는 것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이런 몰락은 단순한 실수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조직 전체에 스쳐있던 시스템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요즘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고 비싼 가격에 걸맞은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생명줄 같은 파트너십은 불투명한 경영과 탐욕스러운 갑질 논란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게다가 겉만 번지르르 한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소비자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 앞에서도 오너 일가는 진정한 개혁이나 사과 대신 경영 승계와 사리사욕을 챙기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라고 해서 무작정 지갑을 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회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직원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사회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똑똑해진 오늘날의 쇼핑객들은 그 비싼 가격표 안에 윤리와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과 함께 먹던 달콤한 아이스크림, 생일 케이크에 얽힌 어린 시절의 추억은 여전히 베스킨라빈스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난 40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이정서적인 유대감은 한국 대중들과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았던 추억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제 추억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니까요. 베스킨라빈스는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뼈를 깎는 변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40년의 역사가 앞으로의 40년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흘러간 예리하기로 남을지, 그 운명은 오직 오늘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냉정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1등 기업이라도 그 자리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제품의 품질만큼이나 그 기업의 윤리와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는 본사와 가맹점주,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 사이의 건강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과연 베스킨라빈스는 다시 왕자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간 시절의 달콤한 추억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기업의 몰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심층 분석에서는 국민 치킨으로 불리던 브랜드가 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창업을 꿈꾸거나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곧 공개될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채널은 대기업의 흥망성쇠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숨겨진 비밀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헤드라인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디저트와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변하는 판도를 집중 조명한 이 특별 기획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가 글로벌 기업 생태계의 실상을 꿰뚫는 깊이 있는 고품질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 트렌드와 기업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할 예정이니 다음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기업 전략의 세계를 함께 탐구해 나갈 다음 시간까지 늘 깨어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건강한 성인의 하루 총당 섭취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명백한 모순에 대해 회사가 내놓은 해명은 황당했습니다. 영구적이라는 말이 꼭 영원히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은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